주제로 원래는 용산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이것저것 손대는 것보다 하나는 좀 가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얼굴 뽑고 싶었는데 일단 좀 주제를 바꿔서 목표가 첫 번째 부동산 체계에서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소감 알겠습니다. 한두 평은 선생님 그래서 언제 사야 돼요? 별점은 3.5점. 별점? 별점도 주고 싶지만 별점은 3.5점. 님은 전반적인 어떤 안내서, 약간 입문서, 걸음마 단계에서는 정말 괜찮은 책인 것 같다. 친절하고 초보자가 실수할 수 짚어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일단은 안 다치는 게 중요하니까 학교에서 그 다음에 뭔가를 배울 수 있으니까 위험 요소부터 좀더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입문서로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유사한으로 정보 제공은 좋았고 근데 한두 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꽤 궁금증이 남는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지? 현실적으로 뭐를 어디다가 사야 될지, 아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실질적인 정보는 없었고 좀 약간 맡겨두는 그런 느낌에서 별점은 3.5점 정도로 했고 이것이 이제 난 이제 유치원을 졸업했는가? 유치원 졸업했으니까 근데 유치원 졸업했다고 독립할 수 있습니까? 이 어떤 이 다음 현실적인 어떤 부동산 요령이라든지 팁 같은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3.5점 이상입니다. 근데 저자는 또 투자의 개념을 가지 말고 투자? 뭐 투자를 할 수도 있죠. 자기 재산을 집수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자고 했는데 그런 걸 안 찍어줘서 아쉬웠다. 아니 저자는 그리고 투자는 괜찮다고 보는데 약간 투기 같은 걸 좀 보면 그런 느낌. 투기를 불어나간 투기가 자식은 제라트거든요. 부동산 투기를 바랬는데 여기 아니 안 된다. 그렇죠. 결국엔 그렇지. 좋습니다. 언제 사야 돼요? 에 대한 답은 없다. 알았어. 그러면 수원이. 자, 아는 것입니다. 세 개. 아는 것입니다. 전부 증명서, 등기부 전부 증명서 맞나? 등기사항, 등기상 전부 등기사항 증명서, 권리분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집을 살 때 내가 처음에 원룸 구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김천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 하나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했는데 거기도 해가지고 생각도 안 했고 일단 집 구하는데 급급해가지고 그 이후로 구했던 적 있나? 한 번도 없지. 김천 이후로? 그래서 그때도 생각이 났고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때 뭐 내가 곤란을 겪었다 그건 아닌데 이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힘을 자신을 지키기 위한 힘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해야 된다. 경험해보고 공부해봐야지 된다. 그게 결국에는 그게 돈이 되고
힘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뭐 여기서 뭔가 크게 뭔가를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마인드. 부동산을 이제 대할 때 어떤 마인드, 그런 마인드 잡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근데 그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모르는 게 많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오는 게 많았구나.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지 않을까. 공부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3점은 왜 어떤 기준이었어? 3점은 그냥 진짜 쉽게 얘기하면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뭔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동산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시작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마인드셋, 마음가짐을 잡기 좋다. 그래서 무난하다. 무난한 3점. 무난하다. 그냥 무난하다. 하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떨어질 것도 없고, 왜냐면 유치원이니까. 무난의 기준이 3점이야. 그냥 무난하다. 나쁘지 않다. 그건 다들 비슷한 감정인 것 같은데. 제가 할게요. 나는 3개 반. 대체로 다 비슷하다.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으면 4개까지 갔을 것 같은데, 또 뭐 아직 쓰레기책 같아 보이진 않고, 또 새로 안 사실도 있고, 딱 3개 반 정도. 한 줄 평은 어른이 될 것인가, 유치원생으로 남을 것인가. 저는 생각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원래는 바꿔서, 원래는 뭐였냐면 유치원 졸업도 어렵다 였거든. 근데 조금 더, 왜냐면 이게 나도 부동산 좀 생소한 분야고 아직 어른도 아니고 좀 알아야 된다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접해볼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안 했고, 그리고 나는 실제로 뭐 집도 사보고 뭐 했었지만 정말 모르고 좀 감정적으로 필로 했었지. 하여튼 아직 어른이 안 돼서 좀 어른이 되고자 이렇게 했는데, 책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여기 보면 이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했잖아. 그 관심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은 아직 있다. 근데 이게 모든 일이 그런 것 같긴 하거든. 내가 뭘 잘하려 그러면 주식도 그렇고, 뭐 관심, 뭐 사람도 그렇고, 뭐 교육도 그렇고. 내 요즘에 늘 화두긴 한데, 할 것도 많고 화두도 많고 잘해야 될 것도 많아. 근데 물론 이제 부동산만 파면 조금 잘할 수 있겠지. 근데 모르겠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내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될 건지 유치원생이 될 건지. 근데 이제 뭐 이 책의 의도는 최소한 유치원은 벗어나자라는 의도니까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달성하지 않았나.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초등학교 정도는 가봐야 조금이라도 좀 만학도라도 되지 않을까. 전문 대학생은 못 되더라도 그런 느낌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3개 반. 일단은 오케이. 학교를 갔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제. 최근 이 책에서 부동산 공부를 하는 방법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뉴스. 여기 어디 있냐면요,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주제가 있어요. 1장에 5. 첫 번째가 뉴스와 신문, 두 번째는 경매시장 낙찰가. 난 낙찰가라는 것도 사실 여기 처음 알았는데, 그 다음에 각종 부동산 가격 정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뉴스를 좀 하나 보고 나름대로 분석해보자,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이번에는 수원이부터. 뉴스를 본 적 있나? 봤는데 나는 그냥 사기,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그게 이제 눈에 띄었고, 그 관련해가지고 특별법, 뭐 이번에 전세 사기 특별법 나와 있길래 그냥 그걸 봤다. 이게 내용이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나? 없었다. 그거는 그냥 부동산 키워드가 뭐야? 그 기사의 키워드. 전세 사기. 투자와 관련된 정보는 아니잖아. 투자 정보는 전세 아니고 그냥 사기가- 사회 이슈 관련. 그 투자와 관련된 정보나 어떤 내용이었어? 어떤 내용이었어? 내가 좀 읽어볼게. 기사를 뭐 띄워줘도 좋다. 첫 번째 이제 그 기사의 내용을 이제 쭉 읽어줄까? 그러면 읽어볼까? 뭐 읽어볼게요. 요약해서. 제목이 전세 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최우선 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이렇게 나왔거든. 그래서 그 사이트가 있나? 그러면 좀 전세 올려줘. 사기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고, 뭐 카톡을 올릴까? 카톡으로 좀 올려둬. 일단 주소를 좀 올려둬. 아이고, 좀 알려주든가 주소를. 네가 보면서 설명 드려야 돼. 알고 봤던 것이고. 카톡에 올릴게요. 올렸다. 오케이. 계속 얘기해라. 내용이 이제 최근에 이제 깡통 전세다, 뭐 전세 사기다, 이게 말이 많았잖아. 막 자살하고 목숨을 끊고 스스로, 그런 일이 많았는데 몇 명 죽었어? 갑자기 3명, 뭐라 기사에 나온 건 3명까지 본 것 같은데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서 그 사기 관련해가지고 그 뉴스에도 나오고, 무슨 이제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재구성해가지고 그 사례를 가지고 나왔던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사례도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어떤 구제책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요구를 했고, 국회에서 이게 법을 만들어서 통과가 되었다. 최근에 이제 뉴스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구제 방법에 대해서 이거를 명시해가지고 나열하고 있는데, 법에는. 그리고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모르는 내용이, 그러니까 그냥 봐서는 이것도 확실하게 이해 안 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 뉴스조차도 용어가, 이런 뉴스를 봐서 최우선 면제. 뉴스만 봐가지고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 확실하게 명확한 이해는 안 가. 하지만 이제 일단은 뭐 하면서 이걸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최우선 변제금 이게 이거를 못 받는 사람들 위해서 그 금액만큼 이제 뭐 대출을 해준다 10년 동안 무이자로 그 금액만큼 뭐 이렇게 하는 존나 반대하던데. 이게 또 빚지락하니까. 이게 자기한테 이제 그런 방법과 뭐 그다음에 뭐 초과 갔을 때는 뭐 금리 저금리로 대출을 2억 4천만 원까지 이제 대출 지원 보증금도 뭐 5억까지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그 기준 자체도 이제 피해 그 해당되는 기준 자체도 되게 완화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런 법안을 가지고 통과가 되었을 때 어떤 이런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집값이 아니 전세가 오르나? 지금 막 떨어지고 있잖아. 떨어지잖아. 피해 입은 거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 도시화된 거 여기 있다. 도시화된 거 찾고 있는데. 근데 그래 은근 도식화된 뉴스가 별로 없더라. 뉴스 자체에서 이런 진짜 아니, 깡통 전세다 그러면은 깡통 전세다 그다음에 뭐 전세 사기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있지.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대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런 사람들의 전세 대란에는 전세를 구할 수 없어서 비싸서 그러고 아니, 전세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거 전세 대란. 역전세 대란은 그 대란은 그냥 전세를 구할 사람이 없어서 집주인이 이제 몰라. 대란은 그냥 전세 큰일. 난리 나는 거지. 어쨌든 이제 전세를 사람들이 조금 더 조심하고 그러니까 거래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지 않을까? 보험 가입을 이제 많이 하겠지. 보증보험 해가지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 보험 가입 그거는 이제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더 많이 한다? 더 많이 그러니까 전세 팔지 않을까. 사기 안 당하려고. 그리고 더 조심해서 사람들이 이제 계약할 때도 알아보고 하지 않을까. 좀 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그 사람들한테.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지. 당연하지. 안 하는 것보다 낫고.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이 사람들 결국에는 그거잖아. 대출을 해준다는 거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게 아니고 대출을 해주겠다, 무이자로 해주겠다, 혹은 저리로 해주겠다 이건데 이게 최선일까? 이런 대책이 최선인지 아니면 더 좋은 대책이 있는지는 저는 이제 돈을 갚아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보상에 대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그러면은 무이자로 거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빌려주는 것 같은데. 국가의 어떤 기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면 또 그것 때문에 사기친 사람이 엄청 많더라. 전세 사기 당했다고 사기치는. 전세 사기. 어려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럼 이거는 피해자들의 잘못이다. 피해자 잘못이 아니지. 잘못도 있다. 잘못이 아니라 당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사기도 마찬가지. 내가 사기 당했는데 그걸 국가에서 돈을 돌려주진 않거든.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 운영이 너무 어려워. 그렇게 되면 돈 다 대주면은 그 돈은 재원을 어떻게 말까? 결국은 한 명이 사기 당한 게 전 국민이 사기 당한 걸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피해가 결국은 진짜 무고한 사람들한테 다 피해가 가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운영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국가 제도자의 문제로서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하지. 참 이게 정답은 없지만 그래서 그 사람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큰데 그
그 결국은 제일 좋은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수준에서 합의해서 맞춰가는 문제란 말이지. 물론 뭐 나 몰라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다 보상해 주는 것도 안 되고 어느 중간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지 않나. 지금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사회가 전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문제에서 고민을 처음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운영해보다가 또 어떻게 조절이 될 수도 있지. 사실 우리한테 뭐 우리가 직접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뭐 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뭐 하여튼 뭐 딱하긴 딱한데 뭐 국가에서 다 책임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나몰라라기도 그렇고 정말 그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을 국가가 또 보호할 뭐 의무는 있기 때문에 한 살려는 가야 돼. 어느 정도는 또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하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매물은 있지만 사람들이 안 사기 때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매물이라기보다는 그 전세를 내놨는데 안 나가게 전세를 안 내놨는데 나가면서. 사람들이 뭐 이런 뉴스로 인해서 수요가 주는 거지. 좀 더 얼어붙는다 이 말이가. 그렇지. 지금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이런 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근데 전세가가 근데 떨어지면 이건 여러 문제가 사실 겹쳐 매매가도 떨어진다. 매매가가 떨어진다 물론 따라가기는 하지만 전세가가 떨어지는데 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 떨어질 요인이 될 수 있지. 무조건 아니야. 근데 오르진 않잖아. 전세가가 떨어지는데. 물론 오를 수 있냐? 매매 가격 그 자체만 보면 그냥 그 두 개밖에 없다. 관계가 다른 거 고려 안 해도 된다. 그럼 전세가가 떨어지는 건 매매가 떨어지는데 영향을 주는 거지. 하락의 요인이 되는 건데 사실 매매가 자체는 다른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거 한 개만 보고 이제 집값 떨어진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 떨어지는 이유가 그 주택을 통해 가지고 그 전세라는 게 돈을 잠깐 받았다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주택을 사는 그런 메리트도 떨어진다 이 말이다.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만약에 이렇게 예를 투자인지 투기인지 뭐 그 부동산 이제 운영을 이제 전세 끼고도 살 수 있는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갭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갭이 너무 커진단 말이야. 그럼 지가 감당이 안 돼. 현금 흐름으로 감당이 안 돼. 하면 팔 수밖에 없어. 빨리 팔아야 돼. 당장 내가 신불자 되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돼서. 이자 감당도 안 되고 그 금액을 구해올 수가 없는 거라. 그 갭을 채워야 되잖아 어쨌든. 처음에는 예를 들어 내가 아파트가 2억인데 전세를 1억 5천에 놨어. 그럼 내 돈 5천만 원대 뭐 신용대출이든 뭐든 어쨌든 내가 5천만 구해오면은 그 집을 내가 운용할 수 있잖아. 그래. 근데 전세 가격이 1억으로 떨어졌어. 그럼 내가 1억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1억을 내가 좀 대출 다 땡겨서 지금 나머지 5천만 원을 더 채울 수가 없어. 당장 내가 신불자들 신용 불량 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금배로 팔아야 돼. 금매로 팔면 이자 상환이 안 돼서 얘기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이자 플러스 대출 자체가 돈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돈 구하는 어쨌든 빌리든 내가 벌든 돈을 구해 그 갭은 내가 돈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지면 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 금매로 팔아야 돼. 그러니까 금매라는 것은 이제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 이제 평균 시세에 가격을 낮춰서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금매들이 나올 수 있는데 매물이 자꾸 나오는 거지. 금매들 나오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아파트 2억짜리였는데 야 1억 뭐 1억 5천에 나왔네 1억에 나왔네 이렇게 버리면 당연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받기 때문에 더 싼 걸 살락하지 하면 이제 스테이 한다면 기다린단 말이야. 2억에 살라 그래. 그렇다면 그러면 원래 2억에 팔락했던 사람들도 안 나가기 때문에 좀 1,000만 원, 2,000만 원 조금씩 이제 낮추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만 봤을 때 그런 거고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책 문제도 있고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다. 우리가 이거 딱 이 기사를 봤다고 해서 지금 떨어지겠다.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지금 더 오를 수도 있다. 전사기는 근데 옛날부터 많았던 것 같네. 그러니까 요 책도 좀 옛날 책인데 겉대기도 있었고. 사기라서 사귄 것도 있고 저 사기 안 칠라 했는데 그때 인천에서 뭐 이런 뭐 무슨 뭐 얘도 집값 떨어지니까 몇백 채고 막 이런 사람들은 뭐 사기 계속 인플레이션 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집값 떨어지니까 이제 못 버티는 거지. 그걸 이제 폰지 사기 같은 거 계속 뭔가 들어오면 사는데 끊겨버리면 이제 터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게 최우선 변제금이란 게 있네. 원래 일단 여기 책에서 나오지만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뭐 등기를 먼저 하고 전입신고 먼저 하고 또 확정일자. 확정일자 먼저 받았을 때 우선 변제 채권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게 없어도 내가 우선순위에 넣어준다고. 최우선에 넣어주는 그게 지역별로 좀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그 금액만. 그 조건은 조금 까다로운데 그 지역마다 얼마까지는 뭐랄까 최저 생기비라 해야 되나 그런 개념으로 보장을. 서울이나 과밀업체권이랑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 금액만큼은 이제 무이자로 대출해 주겠다. 이 말이지. 지방은 더 적나? 사실은- 지방은 얼마 주나? 대구 같은 거. 한 3천만 주나? 더 적겠지. 이거보다 더 적겠지. 그거도 4,800만 원 못 적을까? 이거 과밀업돼서 보니까. 근데 이걸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지. 이거를 또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최우선-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는 거. 더 줄 수도 있나? 수준으로 대출을 받는 거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야. 의자 대출의 기준이 그러니까 10년 이거다 이 말이지. 그 최우선. 왜냐 근데 최우선 변제를 받는 거는 또 다른 조건이 또 필요하거든. 이게 아까 보니까 최우선 변제권을 받는 거는 또 다른 이런 조건이 필요해. 소액 임차해야 되고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이 용어가 진짜 어려워.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 처분에 따라 매각이 돼야 되고 배당 요구 또는 우선권 행사의 신고가 있어요. 하여튼 최우선 변제의 조건이 갖춰져야 최우선 변제 다른 확정일자보다 늦어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는 또 이제 개별적인 사안이고 하여튼 받았다 가정하면 그 금액 수준 근데 그 상관없이 이 금액은 대출해 주겠다는 거지. 일단 대출 무이자로 해줄 테니까 그걸로 일단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달라는 말이잖아. 결국에는 본래 달라는 거잖아. 이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만큼 그게 못 보증금 받는 달라는데 거지, 근데.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 정부는 그건 안 되고 일단 그 금액 최우선 변제금 그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이자 대출 줄 때 대출 그렇지, 줄 때 그렇지, 그렇지, 10년 그렇지. 동안 이자 받고 빌려는 주겠다. 빌려주고 이제 그 금액만 내가 대신 갚아주지 그리고 이제 뭐 못하는 그걸 초과되는 금액이 있어가지고는 그 보증금이 이제 저리로 해가지고 2억 얼마까지 이제 대출해주겠다. 요 기사를 좀 관심 있게 본 이유가 있나? 그냥 솔직히 뉴스라는 게 또 자극적인 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관심이 가게 되잖아. 뭐 자살했다 하고 뭐 깡통 전세다 뭐 아니면 전세 사기다 하는 게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을까 이게 깡통 전세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관심이 가더라고. 근데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뭐 피해자들 또 와가지고 뭐 목소리를 내고 연대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회가 뭐 특별법을 이제 제정해서 통과가 됐고 앞으로 이제 또 뭐 하면서 또 보완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냈을 때 과연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그래서 보게 됐지. 됐나? 뭐 이게 도시카도 잘 돼 있는 기사도 찾기 어렵고 뭐 이제 쓰레기 기레기가 쓴 게 너무 많아. 인터넷으로 보면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찾았냐면 환경 비즈니스 여기서 이 기사를 먼저 읽은 건 아니고 우리 밀리의 서재에 보면 매경 이코노미랑 환경 비즈니스가 있어. 거기에서 그러니까 신문은 아니고 잡지지. 약간 테마로 좀 이렇게 퀄리티 높은. 여기 보면 이제 연재하는 건가요? 여기 되게 좋아. 여기 보면 환경이라고 있거든.
한경. 자, 한경 1433호에 5월 10일자. 제목 명동이 살아났다. 서울 5대 상권 긴급 점검. 그러니까 좀 여기도 전세 비극도 나오긴 하는데 조금 더 이제 기자가 분석해서 쓴 잡지에 있는 글을 봤거든. 거기 보니까 도식화된 것도 많고. 근데 그거를 너희들하고 얘기하려니까 기사를 또 찾아봤어. 기사가 또 있어. 신문 기사도 똑같은 내용이 또 있어. 명동이 살아났다. 거기 보면 지금 내가 상권 리포트. 자, 여기 키워드 뭐냐면 상권, 게임 체인저, 임대료, 대체 불가, 콘텐츠, 고객 포트폴리오 이런 걸 내가 키워드로 일단 삼았어. 여기서 나오는 도식화가 뭐냐면 임대료인데 명동의 임대료가 엄청 떨어졌어. 최근 이제 코로나나 또 아니면 중국이 우리나라 안 오고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은 잘 안 찾았거든. 좀 구식이다. 왜냐면 명동 말고도 뭐 쌈박할 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명동이 다시 부활하고 있어 요즘에. 그 다음에 강남역 이런 데는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고 유동인구가 또 많아서 그렇대. 근데 오히려 이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 강남역에는 지금은 유동인구가 많지만 미래는 미지수다. 왜냐면 상권이 이 사람 뭐라냐면 상권은 사람처럼 움직이체는 유기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엄청 좋았던 명동도 졌다가 다시 뜨고, 명동이 다시 뜨는 이유는 대체 불가. 왜냐하면 그런 골목 상권과 어떤 으리으리한 빌딩이 섞여 있는 그런 상권이 잘 없대. 아예 재래시장도 아니고, 아예 또 뭐 어떤 쇼핑몰도 아니고, 대형 쇼핑몰도 아니고, 그게 조금 혼재돼 있는.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진짜 그렇거든. 명동 가봤지. 길에서 오뎅도 먹는데 옆에 보면 쇼핑몰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리고 또 고객 포트폴리오가 좋대. 거기는 이제 남녀노소 외국인까지 찾기 때문에 뭔가 예를 들면 뭐 한쪽이 타격을 받아도 다른 쪽에서 또 이렇게 고객이 유입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이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엄청 하락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내 와이프 얘기 들어봐도 이대하면 패션의 중심가로 웬만하면 거기서 옷 사고 머리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 이대 안 가거든. 왜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고객 포트폴리오가 없던 거지. 너무 이제 그 젊은 여자 이쪽으로만 치중돼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이나 남자들은 잘 안 가던 곳이야. 근데 고객이 죽어버리니까 대체가 안 되는 거지. 또 외국인들도 조금 가다가 볼 거 없으니까 끊어보니까 지금 완전 공실률 최고라더라고. 그래서 이런 상권이 뭔가 지기도 하고 뜨기도 하고. 대구를 생각해보면 요즘에 제일 핫한 거 어디냐? 바로 교동이 진짜 핫하거든. 가봤나? 젊은이들이 술집 많지. 그치. 다 개소해가지고 상가를 개소. 근데 교동이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에 옛날 동아백화점 이거였거든. 근데 이게 이쪽은 넘어왔잖아. 대백 쪽으로. 그쪽에 다 죽었었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원인? 진짜 구식이 된 거죠. 교동이 죽은 원인.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원인. 다시 사는 원인.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임대료가 엄청 떨어졌어. 임대료가 엄청 떨어져서 원래 이제 다른 데 있던 막 대봉동이나 뭐 하여튼 다른 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일단 위치적으로 좋고 유동인구도 많은데 약간 외지잖아. 그러니까 접근성도 좋고 근데 임대료 떨어지고 그리고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 겹쳐가지고 젊은 그 식당이나 뭐 패션 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막 몰려간 거지. 뭔가 이제 이점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젊은 이 힙한 인스타 하는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그 약간 컨텐츠가 있어요. 그 약간 레트로한 느낌. 옛날에 근데 그 컴퓨터가 우리 뭐 전자 그건데 그 우리는 이제 구식으로 여기던 것들을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낸 거지. 그런 느낌의 레트로한 느낌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누가 시작을 해서 그런 근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시작을 해서 그렇지. 그게 어떤 기획자, 그러니까 개발자,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식당 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쪽으로 계속 한 명 두 명씩 글로 간 거지. 근데 그게 전체 하나의 큰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네. 아니면 개별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여기 봐봐. 요 기사에서 보면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 그랬거든. 근데 그거는 어떤 대형 쇼핑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맛집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 뭐. 게임 체인저 혹은 뭐 어떤 그치. 유명 기업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임 체인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권의 변화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거기는 어떤 대형 쇼핑몰이 그거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기업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명 한 명의 어떤 맛집 혹은 뭐 골목 상권 같은 특색 있는 작은 가게가 몰리면서 유명세를 타면서 젊은이들이 또 인스타에 계속 올리면서 그렇게 교동이 다시 살아난 거거든. 근데 명동도 지금 좀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으리으리한 빌딩만 있는 강남역은 오히려 지금은 콘텐츠 부재로 오히려 사람들이 발길이 조금 끊기고 있고 그렇다고 하거든. 요런 게 재밌더라고. 대구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자 명동이 교동이다. 현대 분석 넘어서 앞으로 미래를 점친다. 교동담은 대구에서? 혹시 효목동이냐? 대구에서? 효목도 콘텐츠가 있나? 효목도 콘텐츠가 있나? 나가 있다. 문어 이게- 콘텐츠. 문어 콘텐츠. 문어발로. 도시에서 문어 잡는 사람. 그래서 근데 요 책의 저자도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비싼 집을 사서 비싸게 팔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개발, 기획, 가치를 발견해야 가치 투자, 기획의 개념으로 가치를 발견. 이제는 왜냐 아파트는 누가 봐도 지금은 제일 고가고 비싸고 물론 그거 사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조금 저물었어. 아주 저평가돼 있는 어떤 주택 그 얘기 나오는 개인주택이에요. 혹은 하여튼 왜냐면 그 명동도 메리트가 있어진 게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안 가니까 임대료가 엄청 떨어졌거든. 심지어는 자, 빨리 떨어질 때 사요. H&M이랑 그 유니클로 같은 것도 다 빠져나가 버렸어. 근데 최근에 다시 들어오고 있거든. 대구도 그렇. 지금 대구에서 대표적으로 죽어 있는 상권이 어디고? 그 교동이었는데 지금 살아났고 지금 그다음 삼덕동. 대 삼덕동 가봤나? 카페 골목 얘기하는 거야. 카페 골목인가? 소방서 뒤에 얘기하는 거야. 길 건너편. 길 건너편이가. 아니 경대병원 옆에. 아, 경대병원 옆에가 엄청 또 힙하거든. 약간 그것도 약간 원래부터 좀 힘들잖아. 원래부터 힙했나? 내 옛날에 술집 많았잖아. 거기.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 우리 뭐 아주 옛날 생각. 옛날 생각하면 그런 거 없었지. 그냥 뭐 주택만 있었지. 거기도 조금 이색 술집 같은 거 많이 들어가면서 조금 힙해진.
그런 느낌. 거기는 근데 힙하다 하면 그거 있잖아. 그리고 광장코어. 그 옛날에 저것도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광고 많이 죽었. 그건 원래 광고 많이 죽었. 광고 많이 죽었. 요새 젊은 애들 한동안 또 광고 많이 갔거든. 광고에서 우리 약간. 대학교 졸업할 때쯤 광고가 굉장히 떴어. 대학교 때. 한때 정말 많이 갔거든 젊은이들이 광고. 나도 대학교 졸업하고 광고. 힙하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미래를 예측해보자. 그래서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치를 찾아볼까? 이미 옳은 교동을 지나고 나서 교동 가치 있다 하지 말고 지금 평가받고 있지 않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보자 이 말이지.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우리가 먼저 발견. 결국에는 컨텐츠를 가져야 돼. 아니 했던 다 하지 마. 그냥 모르는 거구만. 근데 이게 어렵다니까. 근데 어떤 이론은 가면 콘텐츠로 가치가 가는데 현실에서 그럼 가치 있고 지금 어쨌든 저평가돼 있으면서 개발 가치가 높고 콘텐츠가 있고 뭐 이런 지역이 어디냐? 참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네가 직접 장사를 할 거가 아니면 다 돼 있는데 투자를 할 거가 유튜브로 제작해서 유튜브로 들어갈 거라고. 유튜브로 이렇게 내가 그걸 홍보하는 거지. 아 여기다. 여기다 약간 문어신 느낌으로 점심 문어점 느낌으로. 근데 이제 하여튼 뭐 비슷한 개념으로 내가 이어서 얘기하면 나는 이제 상가주택에 살다 보니까 1층이 점포야 우리 집이. 그 지금 쪼매난 점포를 내가 하나 쓰고 있고 그 옆에 순댓국집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또 나갈라 그래. 오 호재네. 근데 요즘에 보면 뭐 공실률도 엄청 많고 임대도 잘 안 되고 근데 그 1층 상가의 월세가 40만 원인가 45만 원인가 받고 있거든. 물론 이제 어머니 소유긴 한데 거기를 같이 투자하고 싶다. 임대를 놓든지 아니면 우리가 뭘 하든지 하는데 그 컨텐츠를 좀 넣어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예를 들면 이제 와이프가 지금 공부방 하고 있으니까 1층에서 수성구 하면 교육 컨텐츠. 근데 지금 그걸 2층에서 하고 있잖아. 그걸 좀 더 갭 더 하는 거지. 밑에 1층에서 좀 더. 그거는 오바타. 왜냐면 그 운영하는 느낌이 올 때 학원은 1층에 잘 없거든 어차피. 그러니까 특색. 원래 아니 그러니까 원래 대체불. 오히려 1층이 안 좋아 학원할 때. 왜? 왜냐하면 밖에 일단 소음이 직접적으로 더 많이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애들이 거기 있으면은 주의력이 분산된단 말이야. 차라리 2층이 나. 그리고 또 좀 더 가정적 오히려 그게 더 특색이지. 그러니까 가정집 스타일에서 좀 딱딱하고 그러면 1층에 느낌으로. 근데 내 봤을 때 독립서점을 같이 한다면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 학원 공간이 아니라 학원 컨텐츠가 연관된 또 다른 컨텐츠를 심하지. 갖고 와야 돼. 서점 왔다가 공방이 있네. 그래. 그런 느낌. 아니면 부모님들도 같이 엄마들을 학원 데리러 왔다가 학원 보내러 왔다가 부모님이 즐길 수 있는. 그렇다고 이제 애들 같이 오니까 너무 좀 그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좀 문화적인 컨텐츠로 좀 지적 수준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왔다가 공방 있네 이런 느낌. 그래. 뭐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어쨌든 1층에 뭐 학원 지금 있는 운영하고 있는 그 공간만 해도 학원 출입구로 쓰면 딱 맞고 그냥 아니 홍보나 좀 더 알리고 싶으면 1층에 바로 들어올 그래서 수 근데 있거든. 이제 뭐 하여튼 국밥집은 뭐 하여튼 아니 국밥 좀 해라. 내 와이프가 라면을 잘 끓여가지고 라면집 해라는데 엄마 사랑 싫다하다. 그런 어쨌든 그 내가 이제 입구로 쓰고 있는 점포도 약간 독립서점처럼 하여튼 컨텐츠 좀 만들어가지고 책도 좀 전시해놓고 그렇게 생각 중이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좀 살려봐야 되겠다. 지금 공방도 잘 안되고 학생도 지금 나가고 이래 3명 있는데 근데 그 운영하려고 하면 결국 사람을 써야 되는데 문제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좀 책이나 나도 책 좋아하고 하니까 교육 컨텐츠 아니면 약간 그런 걸 통해서
공부방과 시너지를 만드는 수성동의 공부거리. 근데 우리 블럭에서 한 블럭 더 가면 또 골목마다 또 음식점도 많아요. 어떤 것 같아요? 음식점으로 그 트렌드화 시키긴 어려울 것 같아요. 위치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 안쪽에 들어와 있고 유동인구가 그래 많은 건 아니니까. 그렇지. 오히려 좀 끌어들일 수 있는 킬러 컨텐츠. 그렇지 발걸음을 그러니까 어쨌든 좀 불편한 걸음이지만 몇 걸음 더 걷고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데는 없는. 근데 하여튼 한 블럭만 더 가면 유동인구가 그래도 아파트가 꽤 있거든. 근데 그런 한 블럭이라 가지면 한 블럭이 엄청 크거든 사실. 누가 있어도 그러니까 옛날에 시내가 그렇게 많아도 한 블럭이 교동이고 뭐 한 블럭이 뭐 그래 그 교동 넘어가는데 한 30년 걸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움직인다니까 사람들은. 왜냐면 거기서 모자란 게 있어야 움직여. 찾아가는 거지. 이제. 모자란 게 있어야 저거 있는데 가자 하면서 우리 시내에 볼링장 없었으니까 어쨌든 볼링 치려면 어쨌든 불편하지만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또 무슨 컨텐츠가 좋을 것 같아? 만들어야 한다. 내 생각은 여기까지다. 독립서점 어떤데? 독립서점 주로 독립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 주로 독립서점 뭐 요런 게 그런 자리에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근데 독립서점도 성공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숙제로. 초등학생 편집이야. 편집하는데 초등학생 시나모를 시나모롤 편집이야. 가족으로 시나모롤 만들기. 게임방 차려. 그런 거. 근데 진짜 어렵다. 사업이 어렵다. 그거 올인해야 되는데. 아. 그래 그렇게 안일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생각보다는 뭐 만약 한다하면 이제 와이프가 이제 좀 와이프 자기 어떤 철학이나 없다.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해야지. 옆에서 이래 해봐라 저래 해봐라 저래 해봐라 하면 처음에는 조금 가지만 조금 가 몇 걸음 하다가 지가 생각하는 거 아니고 지가 하기 싫은 좋은 거 아니면은 또 흐리지부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도 저도 안 된다. 투자는 투자대로 들어가고 뭐 발전이나 뭐 성과는 없고 그럼 또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만 받고. 만약에 그런 약간 와이프가 주도를 해서 어쨌든 괜찮은 걸 제가 해야지. 뒤에서야 뭐야 뭐 조언이나 친구 정도밖에 안 되지. 상대를 시킬 수가 있네. 그래서 그럴까지는 그냥 임대를 또 놔라. 구박지 말고 구박지 좀 냄새 나니까 예쁜 걸로. 이왕이면 뭐 누가 와가지고 독립서점 한다 하면 그러면 좀 땡큐. 그래? 니 얘기해봐라. 어떤 뉴스를 봤습니까? 자 일단 저도 링크난 뉴스 뭐 이게 요즘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 이제 집값 상승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 가격 특히나 또 뒤로도 뭐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처음에 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퍼센테이지가 나는데 어쨌든 전달 대비 상승률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하락 국면에서 이제 상승률로 올라갔고 일단 지금 서울 강남 당연히 강남부터 시작해서 서울권역을 과 이제 그게 이제 수도권 그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온다. 이게 순서가 강남, 서울, 뭐 수도권, 지방 넓게 보면 그것도 개박히긴 하겠지만 내려오는데 어쨌든 상승 이제 상승 국면이 이제 지방으로도 내려왔다. 뭐 요런 핵심 이야기가. 근데 여기가 지금 아직은 주의를 해야 될 게 내가 생각할 때 난 뭐 아무도 모르지만 수박급 탈기를 봤을 때 집값에 진짜 뭐 제일 큰 영향 한 개만 꼽으라고 하면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결국은 금리 그리고 대출 규제 금리야.
난금 어떤 다른 뭐 어떤 거뭐 지원금 뭐 이런 가격도 제일 세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도 뭐 새로 뭐 무슨 뭐 보금자리론인가 뭐 하여튼 뭐 새로 나왔다 갔지. 참 집 살 때 뭐 금리 깎아주고 뭐 아예 그 대출 제한도 없는 뭐 이런 거 나오니까 하여튼 그런 거에 영향이 있는지 어쨌든 집값이 좀 오르는 것 이제 아직 하락 어쨌든 최소한 이제 하락세가 좀 주춤해졌다 멈췄다 어떻게 뭐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흐름은 있다는 거지. 흐름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근데 아직 그 뭐고 금융 그 감독원이가 그 누구 하여튼 금금리 한국은행. 한국은행에서 아직 금리 상승 여력이 있다. 여력이라기보다는 여지가 있다. 아직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섣부른 낙관을 하지 마라. 라는 어떤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지금 추가 금리로 올라간다 하면 이게 일시적인 어쨌든 뭐 주식도 떨어질 때 자꾸 상승 구간이 있잖아요. 기술적 반등도 있고 그런 구간에 그칠 수도 있고 만약에 금리가 최소한 뭐 내리진 않더라도 동결 수준으로 가면 상승 구간으로 접어질 가능성이 또 높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아주 지금 트렌드가 지금 약간 그런 선택점이야. 내가 아까 그 수원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격이 쌀 때 사면 좋다 했을 때 지금이 그 싼 저점 구간에서 이제 반등 찍는 그러니까 한 무릎일 수도 있고 무릎으로 올랐지만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런 거에 어쨌든 요 흔들리는 요 구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기사를 갖고 왔지. 너의 예상과 판단은? 판단 결국 금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금리 발표가 나면 앞으로 금리가 지금 금리도 약간 동결한다 이렇게 하면 사도 지금 3개월 연속 동결이잖아. 그래서 지금 더 안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지. 근데 이제 계속 오르다가 좀 멈췄어.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올릴 수 있다라는 건 결국은 그 미국과의 금리 차기 때문에 결국 또 미국의 금리를 또 봐야 되고 조금 좀 더 예측을 하자면 그런데 결국은 핵심적으로 이제 금리가 만약에 지금 금리가 중요하다. 만약에 금리가 이제 떨어질 기질이 있다. 그때는 바로 사도 또 될 것 같은 느낌. 금리가 또 어쨌든 더 올릴 수도 있다. 근데 먼저 예상해야지.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최대한 근데 극하면 약간 이제 결국 모르는 패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패를 보고 하려고 하면은 금리 딱 보고 지금은 대세 여기까지다 이런 느낌인데 금리 상승 여기까지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어쨌든 말로 워딩으로 똑같은- 했기 때문에 더 올릴 수 있다. 낙관하지 마라. 금리가. 그럼 오히려 오른다고 그 이제 생각하지 마라. 그게 약간 그러니까 어떤 낙관하는 시장의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저 진정시키는 누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냥 어쨌든 뭐 공개용 그냥 멘트일 뿐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패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예측을 그런 해. 것들이 많으니까 금리 더 오릅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금 막 전세 대란 나고 있겠는데 정책상 참 올리기가 힘든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하다. 그지만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절반 이하다. 절반 이하. 가능성이 없는 거래 그러면. 아니 더 절반 낮으면- 이하지만 꽤나 높은 수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확 없다 이게 아니라 한 40%요 수준, 40에서 50 사이에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네. 떨어야지. 그러니까 유지거나 떨어지는 건데 떨어지는 좀 또 반대 또 힘들 것 같고 유지 국면으로 갈 확률이 제일 높은데 유지국면으로 간다. 제일 높게 있긴 하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다라면 지금 집을 사는 것도 괜찮아. 하지만 자금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 한 10억 정도 들고 있다. 하면은 대충 한 50% 이하로 받을 수 있으면 예를 뭐 몇 억짜리든 간에 야, 생각할 역시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부동산 천정부지 오를 때 팔고 지금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진짜 고수인데. 보시겠지. 근데 그 지나서 문제니까. 어쨌든 트렌드는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다. 어쨌든 이 시기가 약간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있습니다. 변곡점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어이가 없이 똑같은 말을 하는. 이거 진짜 읽거나 마나 상관없는 말이잖아. 근데 이거라는 거야. 그 너의 판단은 판단은 마지막으로 판단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라 마라 이야기한다면 아까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안 받으면 사도 된다. 근데 내가 무리해야 된다면 기다려라. 지금은 안 된다. 내가 연끌해가지고 사겠다. 지금 아니다. 연끌해서 살려면 진짜 금리를 확실히 금리가 떨어지거나 떨어진 시점을 보고 빨리 떨어지면서 좀 빨리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1,000만, 2,000만이라도 좀 싸게 들어가려면 떨어지자마자 아니면 연끌은 지금 안 돼. 위험성이 연끌하다가 진짜 내가 괜히 그거 될 수 있어. 깡통정세 만들어낼 수 있어. 아니 연골에서 좋은 집도 있을 거 아니야. 어딘가 있지. 지금 여의도 그걸 찾는 게 문제지. 아까 나 일단 어쨌든 이 뉴스는 일단 전반적인 그런 어떤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으로는 이렇고 어느 순간이나 주식도 떨어질 때 상승하는 주식 개별 종목은 있잖아. 그것처럼 뭐 집값도 당연히 다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는 개별 뭐 건물이나 지역이나 뭐 개별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유치원생이 그런 것까지. 지금 유치원 지금 우리 가나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치원생이 지금 너무 어른들 얘기하고 있다. 뭐 박사 논문 써라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번. 1번 주제 길었습니다. 하지만 2번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 나는 별로 조사를 못했어. 내가 하자고 했는데 분석이 쉽지 않더라. 물론 책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주제를 조금 이제 수행평가식으로 군주론에 대한 보복심리로 너의 어떤 반응, 너의 대답이가 이게. 했는데 하여튼 나는 좀 어려웠어. KB 시세도 잘 안 나오고 실거래가도 내가 이제 이 책을 따라 해보고 싶은 건데 이제 아파트도 너무 비싸니까 일단 내부터 얘기할게. 나는 지역은 서울, 무조건 서울. 왜냐면 대구에서 이사 별로 의미 없다. 이제 미안한데 이 휴대전화 충전 좀 할 수 있나? 충전기가. 근데 하여튼 이 부동산 유치원책을 보고 어떤 투자를 원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또 살고 싶은 걸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일단 한다면 난 서울에 가장 핫한 성수동. 근데 나의 자본 예산을 또 걱정 안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성수동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지역이 성수동 어떤 가치가 최근에 전지현이 120억 주고 아파트 펜트하우스. 거기 이제 뭐가 좋냐면 일단 강남하고 가까워. 근데 강북이야. 강남은 또 너무 주거지역은 또 많이 없고 그 강남하고 인접한 그런 분당이나 이런 게 또 인기가 있잖아. 강북인데 다리만 건너면 거의 강남 같은 강북. 그 다음에 이제 한강이 가깝고 그 다음에 그 서울숲 그런 게 있고 또 여기 이제 그런 게 있어. 골목 상권 예쁜 가게들도 많고 최근에 이제 대형 명품 플래그십 매장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요즘 제일 핫하지. 주거지로서 핫하다, 상권으로서 둘 다 핫하다. 둘 다 핫하다. 그러니까 여의도 같은 으리으리한 그런 느낌도 아니고 약간 옛날 골목인데 막 뒤섞여 있네. 약간 요즘에 이런 게 좀 좋아요. 골목골목
예쁘고 예쁜 가격이 많은데 또 거기에 외국 명품 샵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근데 또 살기에도 좋아. 왜냐면 거기 공원이 또 있어가지고. 근데 강남 접근성도 좋고 다 좋아. 일단 근데 자본 예산을 생각해보면 원룸 이상 짓기도 어렵고 오피스텔 같은 거 좀 생각해요. 왜냐면 수아가 나중에 이제 서울로 간다 그러면 대학을 뭔가 집을 지금이라도 하나 해놓으면 걔가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좀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한 번씩 내가 올라가서 집이 빌 때마다 올라가서 별장으로 써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거든. 그럼 뭐 원룸 같은 거는 6평, 7평 이런 거 1억 5천에서 2억짜리도 있어요. 근데 나는 모르겠다. 근데 투자는 또 잘 안 될 것 같아. 거기 이제 명진이 동생이 거기 사는데 한 2억 정도 주고 원룸을 샀다고 했는데 나도 이제 연끌해도 그 정도밖에 용통이 안 되는데 자기가 후회하더라고. 차라리 아파트 살 거야. 물론 돈 없었으니까 아파트 못 샀겠지. 지금 나도 그렇고. 돈 있으면 다 아파트 사고 좋은 데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이 많지 않지. 근데 또 이제 대구에 집이 있다 보니까 2주택을 하기 또 부담스러워. 2주택 하면 또 양도소득세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사실 좀 시거래가나 이런 걸 좀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싶었지만 능력 미달로 분석하지 못했다가 결론이 그냥 살고 그래서 투자 가치를 분석하기는 좀 투자 힘들다. 가치를 근데 분석하기는 관심이 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서울의 성수동인데 근데 기왕이면 대구의 근린시설을 벗어난 서울 한 편짜리 집이라도 서울에 있으면 누리는 문화나 혜택 그런 거는 완전 똑같잖아. 전지현의 120억 집에서 나오나 내 1억짜리 집에서 밖을 나오나 밖에 나오면 다 똑같아. 그런 걸 좀 누리자. 방학 때 일주일 놀러 가더라도 서울에 그러면 요새 펜션 가도 하루만 놀러 가도 5, 60이다. 기왕이면 서울에 하나 해놓으면 그거 가가지고 그냥 일주일 쉬다가 와도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왜냐면 집을 사놓고 공실로 맡길 수는 없잖아. 공실이라도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가 안 돼서 공실이라도 내가 가서 별장처럼 써도 좋은 곳이 서울이다. 이런 거지. 그렇지.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거지. 서울은. 그래도 기왕이면 서울에서 무조건 서울이다. 이 다음 분석은 초등학교 가서 다시 할게요. 어렵구나. 정문이 얘기해볼까? 나는 역시 대구의 어떤 자꾸 살던 곳이 보지. 보게 되잖아. 그렇지. 그 전에 했던 거. 전에 했던 거. 자, 네가 샀던 집이가 분양권 팔았던 분양권이란다. 뭐 어쨌든 팔았지. 입주할 때 팔았지. 파는 가격은 또 내가 분양권만 들고 있잖아. 파는 가격은 집값으로 팔아야 돼. 어쨌든 나는 어쨌든 다시 다 사가. 지역은 다 사. 달성군이 달성. 왜? 자, 왜냐면 여기는 이제 일단 지하철 아파트인데 그거는 주택을 더 구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아니 뭐 원룸식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 지역은 역시나 역세권 농어촌이다. 최고의 가치. 농어촌. 우리 농어촌 가면요.
낼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아주 큰 메리트로 작용한다. 어쨌든 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잖아. 농어촌 안 가도 돼. 공부 잘하면. 영어천이가 농어촌 혜택을 받는 다산? 지역이기 때문에. 달성군. 말도 안 돼. 달성군이기 때문에 군 지역 농어촌이 되거든. 뭐 물론 상대적으로 뭐 약간 뭐 지역 균형이나 뭐 이런 거는 기회가 적을 수 있지만 어쨌든 농어촌으로 낼 수 있는 데는 또 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경쟁률이나 이런 거 판단해서 어쨌든 길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달성군은 다 들어가는 거야. 달성군은 다 들어가. 이게 약간 군단으로 지정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막 디테일하게 어느 동네까지 이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군 지역 농어촌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농어촌처럼 힘드냐? 아니야. 지하철이 바로 있기 때문에 뭐 시내 지하철 타면 뭐 20분 안에 가는 거죠. 도로도 앞에 큰 도로야 이제 그 달구보 대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달구보 대로에 진짜 완전 종점이니까 도로도 일단 하고 이쪽으로 뭐 성주 쪽으로 가든지 고령 쪽 뭐 갈 일이 별로 없지만 어쨌든 구미 쪽으로 가더라도 그쪽은 좀 괜찮기 때문에 세천 아니고 다사. 다사. 뭐 세천에서 좀 불편하지. 조금 불편 느꼈나? 불편한 좀 많이 느끼지. 다사만 살아. 다사가 훨씬 낫지. 그거를 보면 그건 강북과 강남이 그게 그래서 어쨌든 하고 이제 가격을 보니까 분양가에서 오르지가 않아. 사실. 다사가. 안 좋은 건. 그러니까 싸다는 거지. 지금 내가 팔 때 내가 팔 때 분양가에 내가 이게 4억 5천인가 대충 뭐 이게 네가 분양받았던 집이가. 그치. 그거 들어가 지금. 응. 안 올라. 안 올라. 또 떨어졌냐 그거 보니까 이제 실거래가 이제 뭐 4억 2,90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층수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내 거는 좀 로얄층이었고 뭐 그 정도만 그러니까 막 떨어졌다고 보기도 좀 힘들 것 같고 이 30평이지. 어쨌든 오르지 않았고 옆에 그 전에 이제 옆에 아파트 삼단 그린코아가 있었는데 그거는 한 3억 한 1억 정도 쌌거든. 근데 그것도 한 지금은 한 왜 비슷한 시장이 평생했더라고. 4억 턱걸이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확 떨어졌다는 아니지만 사실은 뭐 9년가 밑으로 떨어지기가 잘 힘드니까 지금 약간 어쨌든 저점이지 않겠느냐 이 가격이면 됐습니다. 저점 더 오를 수 있다. 콜라 넘지 다시 하자 3번? 만. 두 번째 다시 그래서 아까 뭐 제일 와닿는 문구가 뭐였다고? 처음에 뭐 어떤 대상이든 돈이 없어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 관심을 가져야지. 나도 그래. 노력하지. 망했어. 나도 근데 이게 의식적인 관심이다. 내가 얘기하는 의식적인 관심. 무의식적인 게 아니고 무의식적인 거는 뭐 알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관심이라는 거. 왜냐하면 당장 닥친 일이 아니라면은 얘 바쁜 일부터 급한 일부터 먼저 하려고 하지. 이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안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게 그럼에도 필요하다. 영향을 써야 돼. 영향을 써야되면 관심이 필요하다. 관심은 무조건 필수. 그래서 관심을 가지자. 하자는 여기는 그 저자도 하는 얘기가 부동산이나 상품에서 최소한의 하자를 이제 좀 찾아야 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그런 의도대로 그게 나한테 포인트였다 이거지. 또 가지자. 우리 문어 선생님 가장 와닿았던 문구 좀 너의 한마디. 깨달음이라 면 일단은 도움이 됐다는 것은 전세 사기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수반이 생각하는데 특히나 이제 시야를 좀 높였던 거는 아이 공시력과 공신력. 그러니까 공시를 한다는 게
공신을 하는 게 아니잖아. 난 근데 그 부분 이해 잘안 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뭐 이런 게 공식 뭐 이건 어떻다라고 공식 공개적으로 알리긴 하는데 이게 진짜다라는 게 보증은 안 한단 말이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오픈은 하지만 이게 진짜 뭐나 확인 안 됐다 이러고 그러니까 잘못되면은 그것만 이게 공시됐으니까 이건 100% 진짜야라고 믿어버리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시하는 것과 공시는 또 다르고 공시한다는 건 보장한다는 거고 공시한다는 건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니까 그런 구분점을 우리 뭐 증명서 떼면 무조건 진짜로 믿는 경향이 사실 있잖아. 뭔가 증명서로 쭉 나오면 무슨 증명서 하면 무조건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시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그런 게 좀 시야를 좀 더 늘렸고 의문점은 이 신탁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신탁사. 맡기는 거지 한마디로. 근데 이거 소유자가 신탁사라는 개념이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법인이 그걸 가지고 있는 그런 지표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누구한테 관리해달라고 맡긴 거지. 그러면 소유자가 완전 또 따로 아니 소유자가 신탁사란 소유 신탁사로 되어갖고 원래는 소유자가 신탁사한테 맡기는 건데 신탁사가 운용하는 그냥 소유자가 신탁사라고. 소유자가 신탁사일 경우에 뭐 신탁사가 그 뭐 소유할 수도 있겠지. 법인 소유 신탁 받아 살 수도 있겠지만 지들이 그냥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서 요 관계가 어떤 건지는 신탁사에서 좀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뭐 크게 뭐 설명은 없어가지고 아직 봤던 거 배웠던 거라고 하면은 경매 할 때 말소 기준 권리 뭐 하면서 뭐 유형 요소가 있고 말소되는 걸 판단해야 된다 할 때 처음에 낙찰을 받았다가 뭐 좋아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 잡혀있는 저당 잡힌 게 많아서 오히려 손해라서 낙찰 포기하고 수수료만 날리는 이런 상황이 하는 그 사례를 봤었을 때 그냥 무조건 뭐 싸게 낙찰 받는 게 수가 아니구나. 단순한 우리 경매랑 다 살 때 싸고 물건 살 때 중고나라에서 싸게 사면 와 이득 이카 생각할 수 있는데 아파트는 또 그런 것들과는 또 다르게 또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될 요소가 있다. 뭐 물론 내가 좀 경매사를 뭐 뛰어들지는 않겠지만 지금 뭐 평생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시야를 뭐 알았다는 건 좋고 뭐 이런 어떤 개발적 어떤 사실보다는 또 인사이트 전체적인 어떤 깨달음이라는 깨달음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업계획서 이게 어떤 부동산 할 때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주고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어떤 투자 계획도 세우고 분석을 하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 했을 때 이거를 부동산 보면 좀 확장한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몇백이든 몇천이든 주식을 사잖아. 여기에서 사업 계획서 쓰는 거야. 나의 투자 원금이 얼마고 목표하는 이익이 얼마고 어떤 포트폴리오가 운영할까 또 전반적으로 어떻게 배분할까라는 계획이 있나? 계획서가 있나? 있어요. 있나? 뭐가? 계획서가 있나? 투자 계획서가 있어요. 있냐 우리가 있냐? 그러니까 주식하고 있잖아. 그럼에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뭐 오른다 하면 또 삽뿌리고 그때 뭐 떨어진다 하면 팔고 막 뭐 싸게 사야 된다고 막 어쨌든 하한가 찍으면 사고 막 제멋대로다. 근데 이런 것도 주식에도 그냥 사업계획서에서 얼마나 하고 목표 이윤이 얼마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배분해서 구매를 할 것인가도 한번 짜보는 것이 필요하더라. 이걸 다음 주 독서 주제와도 연관이 되겠다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은 투자가 아니다. 자산관리다. 이익을 공부하는 것은 나의 재무 상태에 대한 공부다. 그러니까 내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지 이걸 어떻게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구예요. 그 다음에 일단
이슈를 찾을 수 없으면 투자가 아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뭐 살기 좋고 뭐 누구나 다 아는. 근데 누구 어떤 이슈를 찾으려고 노력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대구시의 어떤 개발 뭐 정책 개발, 변경이나 정책 방향 이런 것들 보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가치들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거. 근데 지금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자각한 거 이런 거 아주 좋았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문을 보면서 어떤 신문에서 어떤 전망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의 골자, 주요 골자,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이게 기다 아니다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시각을 좀 갖춰야 되겠다. 뭐 어떤 뭐 기사를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판단 능력을 좀 갖출 때까지는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경매 낙찰가율이라는 거의 개념을 내가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없는 말이 선행지수 같은 느낌이 있거든. 낙찰가율이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그치. 낙찰가율이 요즘에 되게 떨어진다는 기사를 많이 봤어. 그럼 사람들이 이건 경매가는 6개월 후를 내다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더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고 낙찰가율이 더 높아. 그러면 상승 베팅. 더 상승하는 건데 약간 롱 선행지수의 포지션이다. 선행지수의 개념이 있고 그런 개념을 처음 알았어. 낙찰가율. 그래서 너는 낙찰가율을 찾아보는 거야. 아니 그 신문 기사에서 그걸 근데 관심 있게 봤지. 따로 이런 뉴스가 낙찰가율이 나오는 거. 어떻다라는 거를 원래는 안 보다가 낙찰가율 개념을 알고 난 다음에 이거 좀 기사를 보게 됐지. 그 다음에 DTI, DSR 이런 거 개념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도 좀 헷갈리는데 좀 다시 한번 보게 됐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이런 것들 좀 새롭게 아는 사실들이 있었다. 공부해야 되겠지. 그래서 홍상장님 책을 조금 더 보면 좋겠다. 어린이 될 것인가 유치원생은 좋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혹시 뭐 기타 한 건으로 오늘 주제나 다음 주제에 대해서 좋아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자유롭게. 거기서 자동차 키야 되더라고. 좀? 그래서 지금 예비 키를 쓰고는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건 이런 스마트 키잖아. 거기에 보면 비상 키가 있잖아. 쇠키. 그걸로 왜 배터리 나가면 작동이 안 되니까 그걸 비상으로 열어야 되거든. 근데 이 키는 내가 저 사면서 새로 붙여냈는데 그 열쇠가 안 갈았어. 그러니까 스마트 키만 붙여있지 열쇠를 발전하는 거야, 쇠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저기서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본넷도 못 열고 점프 못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게 안 맞나? 안 갈았다니까. 이게 복제한 키야. 원래 중고 샀을 때 키가 한 개밖에 없대. 그래갖고 내가 따로 사서 복제를 했는데, 왜냐면 이 키만, 스마트 키만 복제를 하고 이 비상 키를 안 갈았어. 이 복제를 안 했어. 작동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게 배터리가 완전 방전돼서 나갔다. 이 작동을 안 할까 이거. 하면 본넷을 못 열어. 맞지? 아니 이게 있잖아. 이걸 이러면 돼. 그러니까 이걸 안 갈았다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 형태인 거야. 열쇠 기본 형태. 갈아야 이게 자꾸 나실 거야, 구멍이. 복제하면서 요건 안 했어. 요건 또 따로, 이거는 그냥, 이거는 현대 대리점 가서 하는 거고, 이건
따로 가서 요새집에서 찾아야 그러면 지금도 안 거든. 지금도 안 되겠네. 안 되지. 안 되고 하나밖에 원래 없다, 있었던 그건 잃어버렸어. 2월에 가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럼 뭐저 통째로 가라. 손잡이. 아니 손잡이. 이거를 손잡이 아니고 그것만. 열쇠 구멍이 있는 열쇠 꽂는 손잡이만. 응. 문을 가는 게 아니고 손잡이만 잡아야지. 그러면서 이걸 다시 만들어야지. 그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열쇠집 가면 이걸 아니 자동차집. 아니, 자동차집에 가봐라. 이것만 갈 수 있는지. 열쇠 구멍만. 근데 아직 당근역한 일은 아니야. 근데 저 그걸- 언제 방송됐지? 방송됐지? 그 얘기 잘했나? 최근 방금 근데 배터리를 최근에 가긴 갈았어. 그래서 당분간 그렇겠지만 또 이것도 이거 미리 좀 해놓을 거야. 잃어버린 거. 잃어버렸구나. 죽여줘. 전화해봐도 없다 카드. 손실물 들어온 게 없다. 이거 거기 맞다 참. 계속 안 좋은 일이겠어. 내가 쓰는 저 차가 좀 나랑 아버님 해갖고 50만 원. 사고 나고 잃어버린 옆에 그 도착 찍은 거. 아니 뭐 달아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가. 연습 도망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이것도 스마트 이 키만 바꾸는 거 다 8만 원 정도 들거든. 8만 원 더 들지. 시자체가 6만 원. 전자기 팔리는 아니라 차 쓰면서 뭐 그 열쇠 쓴 일이 잘 있나? 급할 때 한 번씩 있지. 그러니까 진짜 방전될 때. 그때 아니면 안 쓰지. 그건 아니지. 방전될 때 아니면 완전 방전될 때 아니면 안 쓰긴 하는데. 그래 될까 봐. 언젠가 또 독서 모임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네. 개인의 어떤 개인 신변에 신변이. 대해서 그래서 방전되면 이제 못 올 수 있으니까. 미리 인지한다. 내가 못 오면 방전됐다. 자, 근데 독서 다음 책이 주식 있나? 저는 이좀 보고 있나? 네? 이거야. 하나 맞지? 책은 왔나? 난 책 시켰는데 아직 안 왔어. 큰일 났네 이거. 다음 주에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할수 있어. 이거 아니 나는 이것도 그렇지만 양이 너무 많아. 그래 이거 한번 아니 하는 해볼까 그냥? 밀어붙일까? 아니면 왜냐면 이거 할 수 있지. 이거를 모르는 내용이 아닌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많다 이거. 읽는 속도는 빨리 읽을 수 있을 거야 니가. 있긴 있는데 하죠. 대신에 과제 좀 빡센 거 내지 마라. 아니 과제 빡센 거 내지 마라 대신. 과제 같은 거 좀. 직접 돈을 불려오고 수익률 50% 달성하고 과제만 안 되고. 아니 그러면 책만 거. 야씨 뭐 책도 뭐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그런데 다음 독서 모임은 현충일 개최거든요. 월요일. 화요일이다 화요일. 현충 화요일? 아니 월요일 거야. 아니다 월요일은 아예 월요일 그건데 제가 휴업인 화요일 화요일이면 월요일 저녁 휴일이가 좋겠다. 니도 니 자체 재량 휴업 아니가? 좋고 말고 이거 그냥 그거 하면 되지. 쭉 하나밖에 됐지. 현충일 최대한 미쳐서 좋다. 현충일 개최. 뭐 그래봤자 뭐. 나는 6월 1일 근데 같이 나는 근데 해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긴 하다. 어? 이거 이거 일이라 일이라 와 이거 빡세긴 빡세네. 그럼 내가 어제 시켰거든. 월요일 토요일에 시켰거든. 근데 왜 이렇게 늦죠? 어? 6월 1일날 온다고? 너무 늦는데 원래 하루 만에도 보통 많이 오는데. 요렇게 여기 쉬는 날이잖아. 그럼 한 2주간 와야 되는데 일 나온다고 돼 있더라. 참 늦네. 다른 가게도 같이 시켜가지고. 나 4일 만에 볼 수도 있어. 이게 토요일 하기엔 좀 빡셀 것 같아. 설에는 빡세 안 된다. 안 되고 수요일 날 해도 진짜 8일 되다 8일 돼. 아니 근데 예은이가 책 자체가 지금 1일날 오기 때문에 8일 뒤가 아니고 하루에
때문에. 나도 근데 안 읽었다. 한 개도 안 읽었다. 그것만. 그 정한수 때 꽤 됐잖아요. 그 전부터 있었고, 산 거는 작년에 샀는데. 뭔가, 니 유치원도 한 몇 년 전에 산 거 아이가? 아니, 이게, 몰라. 이게 손이 안, 진짜 이건 공부 느낌이니까. 니가 산 거가. 내가 그냥 읽어. 공부하려고 사는 거야. 주식 막 말아먹고 이렇게 할 때, 다시 뭐, 어떻게, 뭐라고 봐야 되고 싶어 사는데. 주식이 뭐예요? 왜냐면 너무 이제, 나도 이제 감성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감성 주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라도 좀 지능을 가지고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냥 공부하는 거라서 이게 손이 안 가. 그냥 공부하는 느낌이. 이게 근데 되게 어떤 그 같이 생겼다. 대학 교재 같이 생겼다. 너무 여러 분야를 다 파트별로 다 해가지고. 파트별로. 다 해가지고. 이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6일날 나는 일단 6일 괜찮은데 6시 반으로 잠전 괜찮나 주원아? 괜찮다. 하고 또 더 문제가 있다 내가 봤을 때. 근데 그 내면 소통이라고 사야 딱 시켜. 그 주문해서 내면서 더? 네 선정한 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건 안 된다. 내가 봤을 때 한 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책을 받아보니까 사진으로 보기보다 훨씬 그렇더라고. 두껍고 이 글자도 빡빡하고 글자가 빽빽해요. 이거는 그나마 이렇게 하면 뭐 그림 들어가 있고 또 글자도 크고 좀 이게 지금부터 읽으라 보니까 안 돼. 그건 그래서 나는 내면수 샀다고? 내면 소통이지. 샀는데 지금부터 보려고 샀다고? 아니 사갔지 그냥. 근데 너무 양이 많아. 야 근데 그거 한참 뒤잖아. 아니 한참 뒤긴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뒤니까 네가 했는데. 읽으라고 미리 얘기해줬잖아 거기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좀 나눠야 돼. 이게 한 번으로 할 수. 난 이것도 나 이것도 나눠야 된다고. 할 거면 이제 연속으로 하자고. 그래서 10번 찬스. 내가 수원이랑 좀 나눠서 내 주제랑 이 주제를 나눠서 한 책으로. 먼저 내면수 아니 그때 순서대로 내면수 내면 소통을 나눠서 하자. 연속으로 니네 하자고. 연속이 그래도 순서대로 근데 뭐 연속 꼭 아닐 필요 연속일 필요는 뭐 연속이지. 연속으로 해야지 하려면 그러면 근데 그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냥 순서가 안 돼. 반반으로 하라고 반반. 반반으로 해서 내가 앞을 맡든지 350쪽 350쪽. 주제도 좀 약간 각자가 요 다음 그 책도 뭐 760쪽인가 알지? 그 다음 참 문제. 세이노에 다르지. 세이노는 빠도 안 돼. 아가씨 세이노 그렇지. 750쪽이야. 750조. 근데 난 그걸 전자책으로 보니까 이건 두께감이 잘 안 느껴지긴 하는데. 세이노는 내가 조금 읽었거든. 그때 할 때. 좀 잘 읽히긴 하던데. 라이팅이. 이것도 좀 약간 어쨌든 그것도 약간 마인드셋 같은 느낌이고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 세이노 주식 쉽지 않다. 근데 700페이지. 근데 이거는 그래도 글씨 졸라 빡빡한데? 존나 빡빡한데. 너 어디까지 읽었지? 진짜 빡빡하네. 빨리 읽어야 돼. 10%가 안 돼. 맞아, 일단은 현충일날 하는 걸 하고 그 뒤에 문제는 뭐 세이노는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세이노가 왜 세이노인 줄 아나? 너랑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얘기해? 에이, 노! 세이노 세이노를 세이노. 세이노라고